안녕하세요. 38살 여자입니다. 주저리 없는 소리여도 진심의 사이다를 푹푹 담아서 쓰니까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할게요. 저희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린 35살 남자고 저희는 조금 특이하게 처음 만났습니다. 뭐 이상한 만남으로 특이하게 만났다기보다는 서로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눈이 맞았어요. 아무래도 남편이나 저나 당시 30대였고 젊은 친구들이 가는 클럽에 30대인 제가 가자니 체력이 딸릴 것도 걱정을 해야 했고 아예 입장하면서부터 소위 말하는 뺀찌를 먹으면 어쩌나 싶어서 쉽게 발이 닿지 않는 곳이었지만 제가 뭐 가서 남자를 꼬실 것도 아니었고 20대 앞에서 춤을 잘 춰가지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지 회사에서 빡치는 일만 겪고 나면 이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어디 가서 술을 퍼마시려니 속이 예전 같지도 않아서 맘 맞는 고딩 때 친구들이랑 재미삼아서 몇 번 클럽을 가곤 했었습니다. 가서 누가 보면 저것도 미친 거 아니냐고 할 만큼 머리로 헤드뱅뱅만 쳐대는 저희였지만 그렇게 놀고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앉아서 맥주 한 잔 딱 시원하게 마시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자주 가면 주말 내내 침대 위에 뻗어 누워있어야 했기 때문에 매번 가지도 못했고 그냥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분 풀자며 놀이공원 가는 것 마냥 마음 먹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둘이서 뭐 부비부비를 하다가 만난 건 아니었고 화장실 앞에서 마주쳤는데 남편이 먼저 저한테 반해서 대시를 했고 제가 조명이 어두워서 남편 얼굴을 잘 보지도 못했었는데 그냥 딱 봐도 한참 어려 보이길래 주책맞는 짓이라며 거절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친구들이랑 춤 다 추고 클럽에서 나왔을 때 클럽방 입구에서 다시 한번 마주쳤었는데 그때 제대로 남편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고 사실 저는 남편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저를 기억하고 골목 내내 따라서 오던 남편이 먼저 저 30대예요 하고서 말을 하길래 이 사람이 내 마음속을 들춰봤나 싶어서 뒤돌아봤다가 마주치고 웃어버리고 말았어요. 30대라서 잘렸어요? 하면서 웃는 남편의 말에 그게 사실이니까 허무하고 황당해서 네 라고 말을 하다가 웃음이 터져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나름 특이하고 재밌게 진지하게 만나지 못했어도 제법 마음에 드는 첫 만남을 가졌고 연상연하인 걸 알고는 살짝 꺼려지긴 했으나 대화를 하는 것에 무리가 없어서 연애는 잘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철이 든 것도 같기도 하고 가끔 동생이라고 애교도 부리는 남편이 당시 참 마음에 들었고 제가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는 만큼 저를 마음에 들어하던 남편과 헤어질 거리가 없는 와중에 홍기는 꽉 차있던 터라 제 눈치를 보면서 남편이 먼저 결혼하자고 고백을 해줬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제가 결혼할 사람을 찾아서 떠나고 싶다며 곧 이별을 고할 것이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남자라서 남편에게 고마웠고 둘 다 홍기가 차서였는지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연상이건 뭐건 나이에 크게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별다른 고비는 없이 결혼까지 잘 치렀어요. 저희끼리 나름 클럽에서 만나 결혼을 한다는 컨셉으로 클럽 비슷한 바를 빌려서 그곳에서 특이하게 결혼을 치렀고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축제 같고 놀이 같기도 한 결혼식은 정말 처음 본다면서 무척이나 인상 깊어하고 마음에 들어했어요. 시부모님이나 저희 친정부모님 모두 나이 찬 애들이 뭐 이런 쌀벌하고 정신없는 결혼식을 하냐고 조금 당황한 눈치기는 했지만 막상 저희 결혼식에 와서는 술 진탕 마시면서 재밌게 즐겨주셨고 나이가 있는 하객들도 나름 인상 깊어하면서 준비된 식사를 말끔하게 다 해치웠답니다. 젊은 친구들도 재밌게 놀아줬고 그 중에는 남편의 여동생인 제 시누이도 있었고요. 시누이는 저하고 7살 차이가 나요. 이제 겨우 30 넘어간 제게는 어른인 듯 아이 같은 시누이였죠. 연애할 적에 남편을 통해서 시누이에 대해 여러 번 말을 전해 들었었고 남편의 말로는 자신과 4살 차이가 나서 그냥 어린애 같다며 자신이 많이 예뻐했다고 하더군요. 막상 결혼하면 저하고는 거의 10살 차이가 나는 꼴이니까 제가 나름 친해질 수 있을까 싶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결혼 전부터 여러 번 봐왔던 시누이는 애교도 많고 실제로 예쁘기도 하며 똑부러진 사람이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하는 일에 자부심도 가지고 있으며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보니 주변의 인간관계도 좋아 보이고
그런 장점이 제게도 참 좋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예쁘고 착한 여동생이 생기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나쁠 게 하나 없었죠. 저도 신우이에게 그런 환영받는 언니이고 싶어서 첫 만남부터 언행도 열심히 신경 썼고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를 맞춰가 보려 애도 많이 썼고요. 실제로 신우이도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면서 새언니로 잘 챙겨주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신우이가 좀 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이 아니라 아주 많이 말입니다. 결혼하고서 부부니까 한 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것도 같은 방에서 신혼방을 차려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신우이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소름 끼치는데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밥도 다 먹고 집 구경도 다 하고 다 같이 쉬던 중에 잠깐 남편이랑 안방에 들어가서 물건 좀 가지고 함께 방 안에서 같이 나왔는데요. 신우이는 방 안에서 함께 나오는 저희 두 사람을 보고는 부부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못할 짓 하는 사람을 보는 것 마냥 가소롭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바람에 제가 방에서 나와 아가씨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낯선 눈빛에 당황해서 피했다가 재차 쳐다보게 되었고 한참이나 어린 아가씨는 저를 향해 가소롭고 예의 없는 눈빛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안한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건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떠나간 신우이는 절대로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예전 같으면 언니 뭐해요? 하면서 별거 아닌 문자를 자주 보냈을 텐데 더 이상 안부를 묻지도 않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않는 듯 했습니다. 남편을 제껴두고 언니가 생겼다며 좋아라 저한테 연락을 하던 신우이는 이젠 보란듯이 제가 아닌 남편에게 배로 더 많은 횟수의 전화를 걸어서는 주구장창 집안에서 제가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가 힘들 정도로 오랜 시간 통화를 붙들어 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남편이 먼저 너무 오랜 시간 통화를 하는 것 같다면서 웃으면서 전화를 끊으려고 해봤고 웃으면서 대화를 나눠봐도 말이 통하질 않으니까 몇 번 정색을 하다가 옆에 있던 저를 언급하면서 오빠는 결혼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전화를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는 건 자제하자 하고서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했는데 신우이는 전혀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오빠가 저 하나 때문에 변했다면서 변했다는 소리를 무슨 사람이 변질되어 못쓰게 되었다는 듯이 말을 하는 바람에 옆에 있던 제가 매번 기분이 잡치고 나빴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가씨의 입장에서는 아가씨가 집안의 막내이고 오빠한테서 예쁨을 받던 여동생이었는데 내가 자기 오빠랑 한 방에서 나오는 게 민망해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고 더 이상 내가 언니가 아닌 시샘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최대한 아가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아가씨가 기분이 나빴을 만한 일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생각을 해보려고도 해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아가씨한테 연락을 해서는 오랜만인데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40 가까이 돼가는 나이에 결혼을 해서는 이제 30 넘어간 아가씨 비율을 맞춰준다고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물어보는 팔자라니. 시댁살이를 생각 안 하고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시어머니도 아닌 아가씨로부터 찬바람이 쌩쌩 부는 취급을 당할 줄이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반말만 던지는 게 아니라 선물도 사줘야 하나 싶어가지고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신우이가 제 전화를 받고서 하는 대답은 딱 두 마디였어요. 언니, 우리 오빠한테 잘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오빠니까. 라고 말이죠. 처음엔 이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오빠니까 잘해주란 말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저대로 당연하죠 아가씨 오빠 잘해줄게요 라는 말로 통화를 끊었는데 아이씨 뒤늦게 기분이 슬그머니 나빠오는 겁니다. 자기 오빠면 자기 오빠지 뭘 자꾸 우리 오빠니까 잘해주란 말을 해대는지 뭘 자꾸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잘해주란 말을 해대는지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씨 앞에서 남편을 가지고 니꺼 내꺼 하는 짓 자체가 너무 웃긴 것 같아서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매번 자기 오빠, 우리 오빠, 내꺼, 내가 사랑하는 등등의 말로 남편을 가지고서 경계를 그어대던 신우이한테 제대로 된 따끔한 혼을 내주지 않고 봐주기만 하니 결국 아가씨가 선을 넘어버렸네요.
글쎄 신우이가 남편한테 저에 대해서 이간질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남자 관계에 대한 치정을 문제로 아주 그냥 대판 집안을 뒤집어 엎어놓았네요. 저한테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 남사친이면 결혼을 하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어찌 보면 쓸데없는 오해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이미 저보다 더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자식이 둘이나 있었고 또 연애를 하면서 제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둘이서 저 없이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자주 농구를 하는 등 저만큼이나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더욱 남편이 제 친구를 좋아한다는 생각에 친구 관계에 굳이 내외를 두지 않고서 예전처럼 찐친으로 지내왔고 두 사람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집에서 오고 가며 모여 자주 밥을 먹기도 했고 제가 이제 임신을 하더라도 엄청나게 노산이라 걱정이 되는 게 많았는데 친구의 와이프가 저를 자주 챙겨주고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참 서로가 서로의 가족에게 잘해줬습니다. 누구 하나 이 관계에 불만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품지는 않았어요. 누가 봐도 건전한 사이였으니까요. 제가 제 개인 SNS에 남편뿐만 아니라 친구와 친구의 아내까지 두고서 찍은 셀카를 자주 올리곤 했었는데 그걸 저희 아가씨가 아주 제대로 오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곡해서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오해를 한 건지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아가씨는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제 남편에게 언니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 나는 뉘앙스의 말을 건넸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듣고 흘리기를 거의 2달 동안 했는데 아가씨가 그 말을 번복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하더랍니다. 그 바람에 남편은 남편대로 오해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가씨한테 먼저 말하기 전에 저에게 동생으로부터 제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을 해줬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뭔 그런 말 같다는 소리를 해? 하면서 무시를 했고 혹시 나랑 내 친구 관계를 의심하는 게 아닌지 사진이라도 보여줘봐 라면서 제 친구의 사진을 아가씨에게 보여주고 도대체 누구랑 오해를 한다는 것인지나 똑바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이 맞다면서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제 친구 사진을 아가씨한테 보여줬음에도 아가씨는 제가 바람피는 남자가 그 남자가 아니란 소리를 해댔고 급기야 저한테 기억에도 없는 상상의 남자를 설명하면서 한다는 말이 글쎄 제가 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울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운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울다가 남자의 품에 안겨서는 남자가 또 한참 달래주다 제 이마에 뽀뽀 비슷한 걸 했다고 말을 했다더군요. 도대체 뽀뽀 비슷한 것이 뭘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저도 그딴 소리를 듣고 있자니 유부녀인데 바람핀 불륜녀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러웠고 그때부터 저도 남편을 향해서 아가씨에 대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나한테 억하심정을 느끼는 사람 마냥 오해를 하고 불륜녀 취급을 하냐며 아가씨 욕을 좀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는 네가 화내는 걸 처음 봤다 면서 뭐 때문에 화를 내냐며 저를 더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동생은 그냥 우리 부부관계가 걱정되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지나치지 못한 채 말을 전했는데 왜 저는 그런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냐며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 하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신우이를 넘어서 제 남편에게까지 수상하다는 눈빛과 오해를 받아버리고 말았네요. 결국 이상한 오해를 받으면서 이 상황이 1달 가까이 지속되었고 급기야 남편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봐야겠다며 신우이를 동원해서 제 SNS에 옆면이라도 찍힌 남자가 있으면 하나하나 꼬집으며 누구인지 이 사람이 맞는지를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급기야 팔로우한 친구들까지 대동해가며 도대체 네가 봤다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데 신우이는 역시나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안긴 남자가 없는데 그 사람을 SNS에서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다가 급기야 신우이는 제 남편이 너 정말로 본 건 맞냐? 하는 말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겠었는지 아무나를 찝어버렸습니다. 그것도 하필 제 직장 동료인 남자를 제가 안긴 남자라고 꼭 찝어버렸고
남편은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그러고 저한테 나서서 연결 좀 해달라고 아주 난리였어요. 남편이 오해하고 마음 괴로워하는 꼴을 더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둘이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 증명하라고 저한테 징징대는데 정말 이 남자 신우이만큼이나 진절머리 나고 짜증나더라고요. 지 오빠를 이 지경으로 만든 신우이나 여동생 말에 껌뻑 넘어간 남편이나 둘 다 막상막하로 재수가 없어 열불이 터지는 가운데 급기야 제가 너무 당당한 나머지 남편을 데리고 출근한 동료와 함께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급기야 이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실례인 줄 알면서도 여자친구도 불러서 제발 내 앞에서 네가 나를 안 좋아한다는 증명을 해달라고 아주 그냥 창피한 거 무릅쓰고 동료한테 부탁을 했고 천만다행히도 저하고 좋은 동료애를 유지하고 있었던 직장 동료는 어쩌다 그런 더러운 오해를 받았냐며 제가 불쌍하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해줬어요. 거기가 회사 앞 카페였는데 결국 남편은 엉뚱하게 진묵당해 기분이 더럽다 못해 열받아 죽겠으니 여동생을 당장 자기 앞에서 데려다 놓으라고 화를 내는 제 동료에게 겁이라도 먹었는지 바로 깨갱하고는 미안하다는 사죄를 몇 번이고 했고요. 급기야 동료가 저를 생각한다고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내가 씨발 살다 유부녀랑 불륜 피웠다는 오해를 다 받네 라면서 제 남편의 멱살을 잡아다가 여동생 집으로 가자고 끌고 나가려는 거 제가 겨우 애원을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남편은 멱살 한번 잡힌 거 가지고 숨을 껄떡이며 겁내고 있고 저는 저대로 옆에서 자 이제 네 동생네 집에 갈 차례다 라면서 직장 동료가 시킨 대로 여동생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포부를 아주 쌀벌하게 내비쳤죠. 차 안에서 시댁으로 가는 내내 남편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동생이 정말 잘못 본 것 같은데 다 우리 부부 걱정돼서 한 말인 거 알지 않냐며 또 그 그지 같은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가 쌍놈인지 알긴 했지만 너 네 동생만 믿고서 나 의심하지 않았어? 내가 네 동생을 족치려고 하는 이유는 너 때문이기도 해 라는 말을 하자 남편은 찔리는 게 있어 그런지 입을 꾹 다문 채 운전만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생각이 나는 건지 무슨 변명을 하려 해도 못하겠다며 한숨만 꺼들어 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저는 남편과 완벽하게 쫑을 내든지 이 모든 사태를 생각 없이 철없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상본인인 신우이를 잡아 반 족쳐놓던지 죽여놓던지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내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고만 하면 닥치고 운전이나 하라는 소리를 내뱉었고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주차를 하고 말건 이 사람은 챙길 새도 없이 시댁으로 혼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내 현관문 앞에서 우리가 왜 왔는지를 궁금해하며 서 있는 신우이를 보자마자 딱 기다려! 라는 소리와 함께 베란다로 뛰쳐나가서는 빨랫대에 걸려있는 빨래집게를 손에 잡히는 대로 쥐어들고서는 아가씨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다른 대로 말을 했어야지! 하면서 제 손으로 아가씨 목을 쥐어 틀어잡은 채 뒤로 질질 끌고 가면서 아가씨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 침대 위로 밀어버리니 아가씨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자세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목을 쥐어틀어 비틀며 끌고 왔다 보니 아주 그냥 숨막혀 죽으려는 듯 헥헥거리더라고요. 그런 아가씨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에 제 손을 집어넣고는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 한국말을 씹으려면 아다르고 어다른 줄 알아야 할 거 아냐. 라면서 주둥아리를 아주 그냥 뜯어놓겠다는 듯이 손으로 쥐어짜고 뜯고 양옆으로 잡아당기다가 뒤에서 시어머니가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딸한테 하면서 달려들어 저를 떼내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시어머니를 방 밖으로 밀쳐내버린 후 문을 꽉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침대 위에 여전히 겁먹은 채로 누워있는 아가씨의 주둥아리를 다시금 쥐어잡은 채 거기다가 빨래집게를 꽂아버렸어요. 아가씨는 집게를 입에 꽂아놓자 새언니가 뭐라는 짓인가 싶어서 황당해하는 듯 했고 아직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 그런지 겁먹기는커녕 혀짧은 목소리로 입 벌려진 채 겨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고도 우리 오빠한테 무사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이혼하는데 내가 네 오빠가 뭔 생각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냐? 라면서 입술 안으로 그러니까 네 안팎으로 꽂아나왔던
입술 주변에 그 빨래집게들을 아주 그냥 보복을 지대로 하겠다는 듯이 하나 둘 꽉 틀어잡은 채 뺐습니다. 집게에 살점이 꽂혔다가 집게를 빼며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껴서 아가씨는 아주 그냥 죽겠다는 듯 살벌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런 아가씨에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신나고 행복해 죽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고, 밖에서는 남편이 어떻게든 저를 말려보고 들려오는 여동생의 비명을 멈춰보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제 이름과 여동생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아주 난리였는데요. 저는 마지막 한 개의 빨래집게까지 시누이 볼따고 해서 다 뜯어낸 후에야 끝났다 아가야 라는 말과 함께 울부짖는 시누이를 침대 위에 내버려둔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지 딸내미부터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화도 못 내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시부모님은 뭘 잘못했길래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하면서 남편을 나무랐고 저를 상종 못할 년이라고 욕까지 씹으렸는데 제가 말했네요. 니들 딸년이나 간수 똑바로 하고 살아. 등신 같은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는 딸이라고 감싸주기는 라면서 한 대 치겠다는 듯이 손 한 번 올렸다가 찔끔해하는 시누이를 보고는 웃음 한 번 지어진 뒤에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 나오기 전에 남편한테는 넌 나랑 이혼하는 거다? 라고 못 박아두고 집으로 돌아왔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말을 들어보니 그날 남편은 시댁에서 여동생을 한 번 더 족쳤다고 해요. 어디 할 짓이 없어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운다는 이간질을 했냐면서 여동생 뺨 뜨고 날리며 손찌검을 했다가 결국 시부모님과도 저런 선언을 하곤 그 집을 나왔다고 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밖에서 문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새벽까지 기다리고 사과를 하던 남편을 그대로 세워두기만 했었는데 말입니다. 다행히 오해를 받던 일은 저의 응징과 남편의 절연 선언으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답지 않은 시누이랑 인연을 끊어버린과 동시에 시부모님께 제가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좀 껄끄러웠는데 다행히 남편이 가족과 절연 선언을 해주어 감사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렇게 집안을 한동안 시끄럽게 만들었던 불륜에 관한 오해는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아휴, 정말 하마터면 남편이랑 이혼 도장까지 찍어버릴 뻔했는데 소문의 당사자를 제대로 족쳐놓은 덕분에 피해자인 저희는 아무런 오해도 피해도 없이 잘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역시 죄 지은 놈들은 홍군형을 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